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부주먹 불꽃 쥐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537강입니다. 오늘은 오를 등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오를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이 오를 등자는 필발부수와 콩두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필발자는 두 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콩두자는 콩을 의미하는 때 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기라는 것은 대사에 쓰는 그릇이지요. 이번 경우에는 제기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를 등자는 두 발로 제기를 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이 오를 등자입니다. 이 오를 등자는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상에 재물을 정성껏 올리는 모양이 오를 등자인 것이죠. 두 발로 제기를 올린다는 게 오를 등자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상에 재물을 올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글자가 오를 등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죠. 등용문은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서 입신 출세의 관문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등교한다고 할 때나 등장한다고 할 때도 오를 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오를 등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를 등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증거 증자입니다. 증거 증자는 증거를 의미하고 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증거 증자는 말씀 원자와 오를 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 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증거 증자는 말씀을 올리는 게 증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부의 사실을 바른대로 고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부라는 것은 주로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의 기관을 말합니다. 옛날로 치면 임금에게 고하는 상황이 증거입니다. 임금에게는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꾸며서 말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큰 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증자는 말씀을 올린다는 뜻으로서 상부의 사실을 바른대로 고하는 상황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변증법이 있습니다. 변증법은 자연, 사회, 사유 등의 발전을 모순 대립 종합의 논리로 밝히는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반합의 논리 방법인 것이죠. 또 증거라고 할 때나 증명이라 할 때도 증거증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등등자입니다. 등등자는 등을 의미합니다. 촉불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등등자는 불화자와 오를 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화자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등등자는 불을 올리는 게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높이 올려야 밝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등등자입니다. 가로등이 되었든 일반 등불이 되었든 등을 높이 올려야 밝힐 수 있습니다. 등이 낮으면 안 되는 것이죠. 등불을 높이 올릴 때만 그 불에 효과가 있는 것이죠. 등등자는 불을 올린 게 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켜서 높이 올려야 밝아진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등화 같이 있죠. 등화 같이는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가을밤은 시원하고 상쾌하므로 등불을 가까이하여 글리기에 도움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등대나 풍등이라 할 때도 등등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를 등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맑을 증자입니다. 맑을 증자는 맑다는 뜻도 있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맑을 증자는 물수변의 오를 등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물수변은 흐르는 물을 표현합니다. 또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맑을 증자는 흐르는 물이 오르면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맑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흐르는 물 중에서 높이 있는 물이 맑은 물입니다. 내려올수록 탁해지는 것이죠. 맑을 진자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흐르는 물이 오르면 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높이 올라갈수록 맑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연징취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징취형은 옷이 맑아서 비친다는 뜻으로서 군자의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명징하다는 말이 있죠. 징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맑을 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귤등자입니다. 귤등자는 귤을 의미하지요. 오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귤등자는 일반 귤과 다른 등자를 말합니다. 등자라는 것은 귤의 일종으로서 맛이 시고 쌉쌀하며 향기가 있어서 약이나 향수의 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 귤등자는 나무 목자와 오를 등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귤 등자는 나무 중에 오르게 하는 나무가 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귤은 가치가 커서 입신 출세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른 과일과는 상품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오죽하면 제주도에서는 귤 한 그루만 있어도 대학까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소를 팔고 논을 팔아야 겨우 자식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제주도에서는 귤만 있어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귤의 가치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귤 한 그루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입신 출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귤등자는 나무 중에 오르게 하는 나무가 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귤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입신 출세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등색이 있습니다. 등색은 무지개의 둘째빛과 같은 빛깔입니다. 다시 말해서 귤이나 등자의 껍질과 같은 붉은빛을 띤 노란빛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자성도 있습니다. 등자성은 제주도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주위에 등자나무를 심어 둘러 심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귤등자는 귤나무 귤자와 조금 다른 나무입니다. 큰 묶음에서는 같은 귤이지만 귤나무 귤자의 귤과 귤등자의 귤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귤나무 귤자가 궁금하시면 세트 한자 489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를 등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등잔 등자입니다. 등잔 등자는 등잔을 의미하지요. 등잔이라는 것은 기름을 담아 등불을 켜는 데서는 그릇을 말합니다. 등잔 등자는 쇠금자와 오를 등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쇠금자는 쇠를 의미합니다. 금속이지요. 또 오를 등자는 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 등자는 쇠를 올리는 게 등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잔은 쇠로 만들어서 높이 올려 사용한다는 것이죠. 등잔에 낀 등불이 바닥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높이 올려야 됩니다. 최소한 사람의 눈높이보다는 더 높이 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 등자는 쇠를 올리는 게 등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잔은 쇠로 만들었고 높이 올려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자는 말을 탔을 때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제구를 말합니다. 안장에 달아서 말의 양쪽 옆구리에 늘어뜨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오를 등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